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초등학생용 교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2장, 절차적 문제 해결입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마법의 물약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 거고요. 해결한 결과를 가지고 마법의 물약 문제를 프로그래밍한 것을 한번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절차적 문제 해결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차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절차적 사고를 바탕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구 뒤엉킨 터이시를 풀어본 적이 있나요? 엉킨 터이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터이실을 풀기 위해서는 터이실의 끝을 잡고 따라가다가 묶여있거나 꼬인 실을 발견하면 차례차례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속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도 차근차근 그 실마리를 찾아서 정리하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법의 물리학 문제를 통해 주어진 조건들을 표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배경을 볼까요? 비버는 5가지 마법의 물약을 발견했다. 물약 효과는 다음과 같다. 귀 물약은 귀를 길게 만든다. 앞니 물약은 이빨을 길게 만든다. 수염 물약은 수염을 동그랗게 말아 올린다. 코 물약은 코를 하얗게 만든다. 눈 물약은 눈을 하얗게 만든다. 비버는 각각의 물약들을 5개의 비커에 담고 물이 담긴 하나의 비커를 더 준비해서 6개의 비커에 A부터 F까지 이름표를 붙였다. 네, A부터 F까지 5개는 물약이 들어있고 하나는 물이 들어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비커에 어떤 물약이 담겨 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비버는 각각의 비커에 어떤 물약이 담겨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자, 1번 비버한테는 A, B, C 약을 그 컵에 있는 것을 먹게 했고요. 2번 비버한테는 A, D, E를 먹게 했더니 저렇게 변했고요. 3번 비버는 C, D, F를 먹였더니 저런 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다음 중 비커에 담긴 물약이 모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일까요? 인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기 전에 잠시 영상을 일시 멈춤하고 활동지를 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활동지를 다 해결한 후에는 영상을 다시 재생해서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화이팅! 자, 모두들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전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표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단계로 1번, 2번, 3번 비버들의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로행에는 비버 1, 2, 3번이 들어있고요. 세로에는 변하는 부분인 귀, 코, 앞니, 눈, 수염이 각각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뀌었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비버는 귀가 커졌고요. 코도 커졌고요. 앞니도 커졌어요. 그래서 귀, 코, 앞니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요. 2번 비버는 귀와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번 비버는 코와 수염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하면은 어떤 비버한테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비버들이 먹은 물약을 추가로 배치해 보면서 어떤 물약이 무엇을 변하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1번 비버는 A, B, C 물약을 먹었더니 귀, 코, 앞니가 변했는데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근데 A 물약이 뭘 변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바로 2번 비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번 비버는 A, D, E를 먹었더니 귀하고 눈이 변했어요. 자, 그런데 1번 비버하고 2번 비버하고 둘 다 귀는 변했는데
그렇다면은 B, C, D, E보다 둘 다 같이 먹은 A가 귀를 변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안 간다면은 다시 한번 뒤로 한 30초 정도 돌렸다가 다시 선생님과 함께 이 A가 왜 귀를 변하게 하는 물약인지를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방법을 깨달았다면은 2번 비버와 3번, 아니 1번 비버와 3번 비버를 비교해서 C 물약은 어떤 걸 변하게 하는 물약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둘 다 1번 비버하고 3번 비버하고 같이 먹은 물약은 C번인데 C는 코를 변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A는 귀, C는 코, 그러면은 B는 앞니가 되겠죠. 왜냐면은 귀가 A, 코가 C니까 앞니는 B번 물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눈은 D하고 E를 먹었더니 둘 중에 하나 변했고, 수염은 D하고 F가 변했더니 F를 먹었더니 수염이 변했어요. 자, 그럼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D하고 E, F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2번하고 3번 비버가 같이 먹은 것은 D입니다. 근데 D를 먹은 거면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E를 먹으면 눈이 변하고 F가 먹으면 수염이 변하지만요. 자, 따라서 물은 D번 물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설명이 어렵다면 다시 한번 잘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면서 앞에 두 장 전부터 선생님과 함께 따라와 보도록 해요.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A는 귀, C는 코, B는 앞니, E는 눈, F는 수염이고요. D는 아무것도 변하게 하지 않는 그냥 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해결한 결과를 가지고 마법의 물량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것을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 마법의 물약은 여기 밑에 있는 요 주소를 인터넷 창에다가 쳐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은 이렇게 비버 마법의 물약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코드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코드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떠한 코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물약들을 하나씩 눌러보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귀 신호 보내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약은 앞니, 세 번째는 코, 물, 눈, 수염 이처럼 각각 신호 보내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호 보내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속성 가서 신호에 가게 되면은 신호 추하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총 6가지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귀 신호를 받았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코 오브젝트의 모양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검은 코 모양, 흰 코 모양. 그리고 눈도 흰 눈, 검은 눈. 앞니는 큰 이빨, 작은 이빨. 수염은 직선 수염, 곡선 수염. 그리고 귀는 큰 귀, 작은 귀. 이런 식으로 물약을 먹었을 때랑 먹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뀌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버 얼굴, 이것은 안 바뀌는 거니까 하나만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신호가 6개가 필요하고 변수도 6개가 필요합니다. 이 변수는 언제 쓰이는 것인지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코 모양 신호를 받았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C에 1만큼 더하기 라고 되어 있죠. 자, 보게 되면은 다음 모양으로 바꾸게 되면은 코가 흰색도 됐다고 검정색도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C에 1만큼 더해서 1 또는 0만 나오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2가 되면은 안 되니까요. 1이면 먹은 거고 0이면은 안 먹은 건데 여기서는 1 또는 0만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물약은 이런 코드로도 나와 있고 자, D는 물이죠, 그냥. 그래서 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물 신호를 받았을 때는 D에 1만큼 더하기 0만큼 더하기 있는데 뭐 변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만 10, 10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비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버는 A, B, C 물약을 먹었었죠. 이렇게 했더니 귀가 커지고, 그리고 이빨도 커지고, 코도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맞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비버인 A, D, E 비버를 볼게요. 귀가 커지고 눈이 하얘졌어요. 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비버인 C, D, F를 먹은 비버는 이런 식으로 수염이 꼬이고, 그리고 코도 하얘지는 비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계속 봅시다. 자, 마법의 물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버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었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점이 더 유리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어떤 점이 더 재밌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은 좀 아쉬웠는지,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싶은지도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 생각을 해봤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평가하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마법의 물약 문제를 이해하였나요? 마법의 물약 문제가 어떠한 문제고 무엇을 어떤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인지를 이해했다면 매우 우수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법의 물약 문제를 절차적으로 해결했나요? 이 문제를 찍은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하고 비슷하게 단서들을 이용해서 어떤 물약이 몇 번인지 몇 번 컵에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여기서도 잘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마법의 물약 문제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였나요? 자, 마법의 물약 문제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잘 만들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평가하기 항목에서도 매우 우수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들이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다루어 보았네요.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소프트웨어 2장 중에서 마법의 물약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